7천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온 방구대 암각화. 높이 약 3m, 너비 약 8m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바위면에 어떤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지, 그 형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봅니다. 또한 방구대 암각화는 1995년 국보로 2021년에는 세계유산 우선 목록에 지정되었습니다.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 사냥 과정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없는 방구대 암각화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인류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울산시는 2025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정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각화, 보통 바위에 새겨진 그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굴벽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 울산대 방구대 암각화 보존연구소 이하우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암각화라는 것은 무문자 시대, 주로 선사시대를 말하죠.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를 중심 시기로 하는 어떤 일종의 표현 수단이면서 기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걸 엄밀하게 조정을 한다면은 아무 곳에 바위에 그려진다고 해서 다 암각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살아있는 자연의 상태의 바위에 그려진 그림, 이걸 우리는 암각화라고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굴벽화는 일종의 신전장식화의 의미를 두고 발생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것은 이 일종의 해화와 같은 암체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감으로 그려진 것. 그런데 이 문화사에서 봤을 때 동굴벽화는 매우 돌출적인 요소가 강해요. 거기에 비해서 암각화는 이 미술사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원형질에 가까운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암각화는 주로 중심 시기가 구석기 시대에 처음 나타나긴 하지만은 중심 시기라면은 역시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에도 그 암각화의 중심 시기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암각화는 그래서 동굴벽화가 해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을 때 암각화는 오히려 조각의 어떤 시발점이 바로 암각화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의 왼쪽 면에는 바다 동물이, 오른쪽 면에는 육지 동물들이 주로 새겨져 있습니다. 바위에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는지 암각화 박물관 김경진 관장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구대 암각화에는 300여 점 이상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고래 그림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림들을 살펴보면 호랑이나 사슴, 멧돼지 등을 비롯한 육지동물 그림도 상당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활을 들고 사냥하는 사람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동물로는 이제 고래, 아니면 거북, 그 다음에 기강류, 그리고 물새, 이런 바다와 관련된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배를 타고 아니면 그물을 이용하고 작사를 등 이제 부구까지 포함을 해서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들을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 자체가 그 당시에 환경을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래 사냥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탐색을 하고 또 사냥을 하고 사냥한 고래를 인양하고 인양한 이후에 해체하는 과정을 모두 담고 있는 암각화가 바로 대곡리 암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곡천 바위에 그림을 그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계속해서 김경진 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역사시대는 문헌을 바탕으로 시대의 상황이나 문화를 알 수 있는데요. 선사시대는 저희가 읽어낼 기록이라는 문자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천만 다행으로 정말 그림으로 남겨진 선사시대 역사가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당시의 상황으로는 일단 바다를 활용한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바뀌게 되면서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는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식생과 동물들이 모두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활동 영역이 바다까지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동물들에 있어서도 작고 날쌘 동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사냥 대상으로 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사용하는 도구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좀 빠르게 사냥을 할 수 있는, 먼 거리에서 빠르게 사냥을 할 수 있는 활과 화살이 주로 사용이 되게 되고요. 또 배나 그물, 그리고 작살, 부구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충분한 식량 자원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단순히 안각화에 새겨져 있는 그림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인근의 유적에서 발견된 유고라던가 유물에 대한 분석, 조사, 또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그림은 신석기 시대에 새겨졌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신석기 시대에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각화가 예술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학술적으로도 우리의 과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방구대 암각화만이 가지는 특징을 김경진 관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암각화는 30여 곳 이상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영남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암각화들은 주로 동심원이라던가 건파형 이런 식으로 좀 기하학적이거나 추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암각화로 주변의 유적이라던가 또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청동기 시대에 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 있는 이 두 곳의 국보 암각화는 시기적으로 일단 신석기 시대부터 고대 국가인 신라 시대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새겨졌다라는 게 한 가지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에 있어서는 추상적인 무늬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거는 사실적인 그림. 누가 봐도 이건 동물이고 사람이고 아니면 배를 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제작되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암각화들은 보통 한 점에서 한 10수점 정도의 그림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 계곡에 있는 암각화 두 점에는 수백 점의 그림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울산에 있는 암각화의 특징이 그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구대 암각화가 1995년 국보 지정에서부터 2021년 세계유산 우선 등록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김경진 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암각화라는 것 자체가 학계에 보고된 건 1970년 12월 24일입니다. 당시에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조사를 나오는 과정에서 그때는 방고사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쪽 지역을 왔었는데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천전리 암각화를 먼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계에 보고를 하게 되고 그 후 1년 뒤에 다시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주민들의 제보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말하는 대곡리 암각화, 이제 방구대 암각화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1년 12월 25일에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암각화라는 학문 분야가 관심을 받게 되고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도에 발견된 천전리 암각화 같은 경우는 73년에 바로 국보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한 해 뒤에 발견된 대곡리 암각화는 1995년에 조금 늦게 국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암각화가 발견됐을 때는 이 학술적인 거나 이런 연구 기반 자체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학술적인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적하게 되고 또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2010년에 잠정 목록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도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또 많은 시민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었었는데요. 계속 아쉬운 시간을 보내다가 올해가 사실 대곡리 안각화 발견 50주년이거든요. 뜻깊은 해에 우선 목록 등재에 선정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다시 한번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방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추진단 조규성 단장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등재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다 강화하고 국내외 다른 유산과 비교 연구를 통해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현재 가장 핵심적인 저희들에게 업무입니다. 그리고 유산 보호 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보존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국내 절차와 국제 절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우선 등재 목록 선정은 국내 절차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등재 신청 후보, 등재 신청 대상이라는 국내의 절차가 2단계 남아있고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 추진단은 내년에 국내 절차인 등재 신청 후보 선정을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많은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추진단은 2025년까지는 세계유산 등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그 유산이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이 가지는 의미를 넘어 전 세계가 다 같이 보존해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는 숭고한 의미입니다. 이제 방구대 암각화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과정이 만만치 않으며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겠죠. 선사인들의 고래 사냥과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흔적으로서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방구대 암각화. 그 방구대 암각화가 울산에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시간보다 더 오래, 앞으로 언제까지나 인류와 함께할 방구대 암각화. 우리 울산 시민이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